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직 분석은 머신러닝의 기본적 방법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0과 1을 구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학습 데이터에서 로직 분석을 통해 알파와 베타 값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추정된 알파와 베타 값을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분류된 결과가 실제 분류 결과와 충분히 비슷하게 되면 머신러닝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로직 분석은 수치적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도구 모음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learn 라이브러리에서는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위한 붓꽃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데이터는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직 분석의 구조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하고 파이썬 코드 또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로직 분석의 구조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로직 분석이 어떻게 파이썬 코드를 통해 구현되고 머신러닝으로 구현되는지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붓꽃 데이터를 분류하는 머신러닝을 파이썬 코드와 함께 강의합니다. 붓꽃 데이터의 분류는 기본적 로직 분석인 2분류로도 하지만 로직 분석을 응용하여 3분류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직 분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분석에서는 로직 분석의 목적 함수를 편미분한 결과인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를 동시에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알파의 초기값을 0으로 하고 베타의 초기값도 0으로 한 다음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의 값을 구해보면 0.5가 나오고 학습률을 0.1로 하여 알파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0 더하기 0.1 곱하기 0.5가 새로운 알파 값이 된다는 것을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알파 값인 0.05를 사용하여 다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를 구하면 0.4423이 구해진다는 것을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를 알아보면 우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값이 처음에는 0.5에서 다음에는 0.4423으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직 분석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알아야 할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로직 분석이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i는 1부터 5까지 시그마 yi-pi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yi 값이 1일 때 pi 값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과값은 yi가 1일 때 로직 분석은 결과값이 1이 나올 확률인 pi를 크게 예측해 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면 yi-pi의 값이 작아지게 되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가 0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i는 1에서 5까지 yi-pi를 0에 더 가깝게 만들려면 pi 값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yi 값이 0일 때는
pi 값이 작아야 합니다. pi 값이 작다는 것은 1-pi 값이 크다는 것이고, 이는 yi 값이 0일 확률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정확도가 높아지면 yi 값이 0일 때 yi-pi의 값 동안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yi 값이 0일 때 pi 값이 너무 큰 경우가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는 1부터 5까지 시그마 yi-pi를 0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pi 값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로짓 분석에서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의 값을 보고 pi를 증가시켜야 할지 감소시켜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가 0보다 클 때는 pi 값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yi-pi 값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알파 값을 변화시켜 pi 값을 증가시키려면 알파 값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pi의 정의를 보면 pi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pi는 익스포넨셜의 알파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베타 xi승 나누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베타 xi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알파 값이 커지게 되면 2의 알파승의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 xi승이 커지게 됩니다.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 xi승이 커지게 되면 분모에 있는 1의 중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pi 값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익스포넨셜의 알파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베타 xi승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pi의 값은 1 나누기 1 더하기 1,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알파 값이 커지고 2의 알파승의 값이 커져서 익스포넨셜의 알파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베타 xi승 값이 3이 되면 pi의 값은 3 나누기 1 더하기 3, 3 나누기 4로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로짓 분석에서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의 값이 0보다 크면 pi를 증가시키기 위해 알파 값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알파 값의 증가량을 학습률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로 정해줍니다. 예제에서는 학습률을 0.1로 했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를 처음 구한 값은 0.5였기 때문에 0.1 곱하기 0.5는 0.05만큼 알파 값을 증가시켜줍니다. 초기의 알파 값이 0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알파 값은 초기값 0에 학습률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인 0.05를 더해주어서 0.05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알파 값인 0.05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한 새로운 베타 값인 0.20을 사용하여 pi 값을 새로 구해줍니다. 새로운 알파 값과 베타 값으로 pi를 예측하고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를 구해주면 앞의 강의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0.442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수치는 처음의 값인 0.5보다 작아졌습니다. 알파 값을 크게 해준 것이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0.4423 역시 0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 값을 또 업데이트해서 더 크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결과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이터레이션은 계산 횟수를, 알파는 계산에 사용한 알파 값을, 베타는 계산에 사용한 베타 값을 나타냅니다. D알파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의 값을, D베타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훗은 마이너스를 곱하고 로그를 취한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 값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pi 곱하기 xi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 값과 베타 값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은 꼭 커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짓 분석에서 알파 값과 베타 값의 초기 값을 2로 더 크게 하고 동일한 데이터로 같은 로짓 분석을 하면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기 값을 정하는 것이 수치적 분석에서 그리고 경사하강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로짓 분석의 경우에는 초기의 알파 값을 0으로 그리고 초기의 베타 값을 0으로 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pi는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승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의 알파 플러스 베타 xi승인데 알파 값과 베타 값이 모두 0이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xi가 0이기 때문에 pi는 exponential의 0승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의 0승이 됩니다. 그리고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pi는 1 나누기 1 더하기 1, 0.5가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1번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의 초기값을 0.5로 정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학습률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제에서는 학습률을 0.1로 하였습니다. 많은 머신러닝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 학습률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습률은 한 번의 업데이트에서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학습률이 낮으면 손실함수가 너무 느리게 수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해놓은 최대 반복 획수 안에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학습률을 크게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학습률을 크게 하면 수렴이 일어나는 경우에 수렴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률이 크게 되면 최소값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렴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치적 방법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로짓 분석과 머신러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사하강법과 평균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